자, 문제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을 조회하여 답안을 이론 문제 답안 작성 메뉴에 입력하시오 입니다. 이런 문제를 이제 답안 작성 메뉴에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5월 중 영업 외 수익 합계 금액과 영업 외 비용 합계 금액의 차이는 얼마인가 입니다. 음수로 입력하지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업 외 수익의 금액, 그 다음에 영업 외 비용의 금액을 차이는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문제를 봤을 때는 키워드 자체가 없어요. 키워드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디서 찾았냐, 이거를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후보가 몇 개가 있어요. 후보가 일단 후보만 몇 개나 내세워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는 이제 1 월계표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손익계산서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손익계산서에서는 이제 기간 계산하면은 손익계산서는 찾을 수는 있어요. 그 다음에 1 월계표도 기간 계산하면 찾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한번 이제 두 개가 정확하게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답지에서는 1 월계표로 찾아야지만 정확한 금액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는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거에 대한 그 키워드가 좀 명확하지 않고 1 월계표에서 조회를 하냐, 아니면은 손익계산서에서 조회를 하냐,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이 좀 존재하죠. 그렇기 때문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 월계표는 이제 5월 중이니까 5월 거만 검색을 해주시면 돼요. 1 월계표는. 자,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영업외 수익과 영업 외 비용이 존재합니다. 영업 외 수익과 영업 외 비용. 이거를 보시면은 항상 개를 보셔야 돼요. 개. 차변에 있는 개, 그 다음에 대변에 있는 개 보시면 돼요. 그래서 20만원이고 13만원이에요. 그래서 영업 외 수익은 20만원이고 영업 외 비용은 13만원이 돼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7만원만큼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답은 7만원인데, 자, 이것도 손익계산서도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손익계산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별로 된 이제 손익계산서인데, 손익계산서는 이제 기간은 이제 존재를 하지만 5월달로 검색하면은 1에서 5월달까지 다 떠요. 그렇기 때문에 손익계산서는 이제 적당하지 않는다, 적당하지 않다, 이렇게 해서 볼 수도 있어요. 적당하지 않다. 그래서 후보에서 이제 빠지고요. 제가 얘기는 안 했는 부분이지만 한 개 더 볼 수 있는 게 있다면은 학기전 시산표도 한번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학기전 시산표도 못 보죠. 5월 31일까지, 그러니까 즉 12월 말까지 이렇게 해서 조회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누적돼서 나와요. 그래서 학계단 시산표도 이제 옳지가 않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 월계표에서만 조회를 하고요. 그래서 정답은 얼마냐면은 20만원에서 13만원을 뺀 7만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은 답이 7만원이 되겠습니다. 손익계산서도 안 되는 이유는 물론 이제 기간이죠. 그래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는 기간이 있지만, 조회를 하면은 이제 몇 월까지, 그러니까 5월까지 이렇게 존재하기 때문에 날짜를 이렇게 해서 지정을 못 한다는 거예요. 손익계산서는. 그래서 손익계산서는 지정을 못 한다. 그래서 아까 후보군에서 빠졌고 학계시산표에도 후보가 빠졌어요. 그래서 1 월계표에서만 조회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2번 3월 중 주식회사 대한전자에 결제한 외상매입금은 얼마인가 입니다. 결제한 외상매입금이에요. 그래서 결제를 했는 외상매입금이니까 당연히 어디로 들어가겠어요? 차변에다가 이제 조회를 해주시면 되죠. 차변 조회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날짜가 지금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계정 과목도 적혀져 있고요. 그 다음에 거래처도 적혀 있어요. 이거는 이제 키워드가 두 개가 존재하기 때문에 거래처별, 계정별 원장에서 조회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제는 어디서 정하냐면은 거래처별, 계정 광호별 원장에서 조회를
해주시면 됩니다. 3월 중이니까 당연히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해주고요. 그 다음에 계정 과목은 외상 매입금.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거래처는 대한전자니까 회수한 금액, 결제한 금액을 봐야 돼요. 결제한 금액. 아까 제가 뭐라 했어요? 결제한 금액이니까 차변해 보라고 했죠. 차변해서. 그래서 정답은 몇 번?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상 매입금의 결제한 금액은 1000만원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번에는 1000만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은 이제 1기 부가가치세 예정 기간 중 면세 사업 수익 금액은 얼마인가 입니다. 일단 이 문제에서는 부가가치세라고 되어 있죠. 부가가치세. 부가세에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부가세에 관련돼요. 그러면은 이제 부가가치세 라고 적혀있으니까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볼 수 있겠구나. 일단 조회를 해보고, 예정 신고 기간이니까 예정 신고 기간은 1월 1일에서 3월 31일까지고, 그 다음에 이 중에서 면세 사업 수익 금액을 찾으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 자, 그래서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한번 조회를 해보겠습니다. 자,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조회를 하면은, 자, 여기에서 조회를 하냐 이건데, 여기서는 조회를 할 수가 없죠. 왜냐면은 부가세 신고서는 과세만 뜨기 때문에, 과세가 뜨기 때문에 면세 칸은 여기서는 반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요 칸에서 반영이 안 되고 따로 보셔야 되는 게 있는데, 뭐냐면은 가표명세를 보셔야 돼요. 가표명세. 그러니까 면세 금액을 보시려면은 가표명세를 보셔야 돼요. 가세표준명세. 여기에 보시면은 면세 금액을 조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면세 사업 금액을 찾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가표명세에다가 조회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F4번 가표명세에 보시면은 이제 계산서 발급 및 수치명세가 있죠. 계산서 발급 및 수세명세. 요 칸이 있어요. 계산서 발급 및 수치명세. 이거에 대해서 찾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금액은 얼마? 55만원만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55만원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그 부가가치세 관련 신고서가 이제 전산세무에게 2급에도 하겠지만 간략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이거를 원래 사실 면세사업 수익금액에 대해서 문제가 나온 적은 없었어요. 한 번도 조회할 때. 그래서 항상 여기에서만 찾는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동그라미 제가 크게 친데 여기서만 조회를 찾는 문제 나왔는데, 면세사업 수익금액에 대해서는 조회에서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처음 나온 건데, 그래서 가표명세에서 이제 조회를 하라는 문제가 됐고요. 아마 당시 시험을 칠 때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다 틀렸을 거예요. 조회를 못 해가지고. 틀렸을 거라고 예상은 해요. 그래서 예상을 하는데, 자, 서식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간단히 서식에 대해서. 자, 여기에 보시면은 빨간색 돼 있죠. 빨간색 돼 있는 거는 매출이에요. 매출. 그러니까 매출이고요. 전부 다 과세에 해당하는 부분만 반영이 되고요.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매입이에요. 매입이고 과세에 대해서만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칸은 뭐냐? 전부 다 면세에 대한 반영은 안 나온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92회차에서는 이런 문제가 나온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겠지만, 향후 이후에 뭐 93회차, 94회차, 95회차 제 자료를 또 볼 거잖아요. 보면은 만약에 면세 수익 금액을 찾는다 라는 얘기가 나오면은 반드시 여기서부터 여기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즉 이 자료를 보는 게 아니고 면세는 가표명세를 보셔야 돼요. 가표명세를 보셔야지 정확한 금액이 55만원이다 라는 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면세 사업 수익 금액이에요. 사업 수익 금액. 그러니까 발급 금액이 55만원이고 수치는 매입이기 때문에 수입이 아니에요. 지출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에 보시고 55만원이다 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문제풀이 및 해설을 제 자료를 보아주시는데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요새 코로나 바이러스가 최근에 인원수가 많이 늘어나 있어요. 인원수가 많이 늘어나 있고, 이번 시험이 이제 10월 11일인데 원서 접수 기간은 늦었을 거예요. 늦게 이제 시작을 하고요. 일주일 늦게 시작하고요. 아마 수도권 쪽에서는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시행이 돼가지고 저도 수도권에서 이제 그 학원을 제가 가기로 했지만, 그래서 수도권 쪽이다 보니까 지금 학원도 중지되어 있는 상태예요. 저도 지금 못 가고 있어요. 못 가고 있고요. 하여튼 2.5단계인데 아마 고사장 확보가 될지 안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집합 그 사람들 모여있는데 집합 금지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고사장 확보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고, 일단 원서 접수 할 거예요. 취소는 안 될 가능성이 큽니다. 취소는 안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하고요. 아마 어떻게든 시험은 칠 것 같아요. 어떻게든 시험은 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그 코로나 때문에 걱정이 많겠지만 이제 신경 쓰지 마시고요.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 시험은 치시고요. 시험은 치시고 이제 하시면 시험 치시고, 원서 접수는 상당히 힘들 거예요. 원서 접수 상당히 힘들 거니까 꼭 0시가 돼서 접수를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는 전자만적으로 조금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어렵진 않고요. 요새는 전산세무회계 2급과 같이 치시는 분들 알겠지만, 전산회계 1급도 전산세무회계 2급 문제에서 몇 개가 이제 내려옵니다. 내려오면은 이제 전산세무회계 2급도 전산세무회계 1급에서 문제가 들고 와요. 들고 오기 때문에 이제 좀 더 문제는 깊게 들어가고 깊게 배워야 될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전산회계 1급 책으로 이제 조금 더 깊게 되어 있는 책이 있다면은 그걸로 좀 꼼꼼히 보시고요. 이론 시험은 진짜 꼼꼼히 보셔야 돼요. 이론 시험은 꼼꼼히 보셔야 되고요. 문제는 특히 잘 읽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분계도 만약에 틀린 부분이 있냐 없냐 시험 전에, 나 시험 치고 나서 이제 시험을 치고 나서 확인하는 게 아니고 시험을 치고 이제 퇴실하기 전에 있죠. 퇴실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퇴실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60분은 내가 주어진 시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다 나가도 내 혼자 남는다 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무조건 시험 끝나기 전까지는 끝까지 확인해 보시고 퇴실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그 시험 합격률이 좀 높아질 수 있어요. 높아질 수 있으니까 꼭 열심히 하시고요. 그래서 전산회계 1급 91회차 문제는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특별회차는 올리지 않냐고 물어볼 수 있지만 전 특별회차는 올리지는 않습니다. 아마 이번에도 올리지 않을 거고요. 다음 회차에도 아마 올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전산회계 1급은 이제 91회차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고요. 시험 잘 치시고 그 다음 추석도 잘 보내시고 특히 코로나 걸리지 않도록 조심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진심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